하지만 만듦새 면을 봤을 때는 32만 9천원짜리 제품을 샀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은 분명히 없어요. 진짜 벤츠를 샀는데 문이 삐그덕거리는 그런 기분이 딱 이런 걸까요?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오늘은 애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에어팟 프로를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음질적인 부분과 노이즈 캔슬링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32만 9천원이라는 거금을 줬지만 성능 면에서는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 노이즈 캔슬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애플의 에어팟 프로를 산다 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듦새의 완성도 면을 봤을 때는 결코 32만원짜리 제품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공대 출신 엔지니어로서 1000분의 1인치, 그러니까 0.03mm 정도 되는 그 치수 가지고 파트를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는 그런 품질 관련된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하나 구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특히 기계적인 부분에 어떤 결함이 있나를 조금 유심하게 보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품질 관련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이 제품은 32만 9천원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품의 뚜껑과 본체 사이에 유격이 있습니다.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도 짧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유격. 소리가 잡히려나? 힌지 쪽에 공차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파트를 분해를 해서 루트 코즈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상판과 하판 사이에 연결하는 힌지 부분에 공차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분들은 네가 잡고 비틀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품을 손에 쥐고 그냥 조금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뻐덕뻐덕 소리가 납니다. 과연 이게 32만원짜리 제품에서 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맞을까요? 제가 비교를 해서 다른 저가형 제품도 들고 왔습니다. 얘도 그 정도 소리는 나지 않고 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에어팟 프로의 짝퉁도 그런 소리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짭에서 나지 않는 소리가 에어팟 프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러그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러그에 보면 내경이 있겠죠. 이 러그의 내경과 이 러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축이 있을 건데, 이 축의 외경, 이 공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들어가는 구멍에 내경을 너무 크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 축 자체를 너무 작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러그를 크게 만들고 축을 작게 만들고 둘 다거나. 제품을 만들 때는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cm 높이를 가지고 있는 파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절대 1cm만 만들어라 라는 도면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1cm인 파트는 절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과생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높이가 1cm라고 칭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 1cm라는 거는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cm를 측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들 수도 없어요. 이 제품을 정말 정밀한 기계로 측정하게 된다면 도면에서는 1cm라고 말을 했지만 1cm보다 조금 더 크거나 1cm보다 조금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1cm를 측정하는 장비 또한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무조건 1cm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도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cm의 높이를 가진 제품을 만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렇게 여유를 주게 되는데, 그 여유를 바로 공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100mm인 제품을 제작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100mm인 제품에 한쪽 도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는 공차를 두고 다른 도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라는 공차를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5mm 공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5mm, 최소 95mm, 즉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10mm 정도 나는 제품들,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제품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mm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최대와 최소의 길이차가 딱 1mm밖에 나지 않는 균일한 길이, 균일한 퀄리티의 아주 질 높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공차가 작고 타이트한 제품일수록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제품을 만들 때 품질 관리 비용이 높아진다 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막 들쑥날쑥 만드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쫙 균일하게 만드는 게 결함 발생률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에어팟 프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에어팟 프로의 힌지의 러그의 내경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축의 공차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헐거운 공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격 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팟 1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만원대의 에어팟 짭에서도 이 정도 소리는 아니에요. 즉 애플이 마진을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 품질 관리 비용을 낮췄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32만 9천원짜리 제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뭐 애플이 마감이 좋다? 아이폰은 제가 안 써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어팟 프로에서는 그 말을 통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저 말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AS 센터를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기사가 저한테 에어팟 1도 똑같다, 요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팟 1을 들고 와서 해보더니 당연히 이만큼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몹시 당황을 하면서 다시 말을 하기를, 자기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소리는 나는 것 같다. 근데 애플에서 아직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리나 교환을 해줄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녹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 또한 그 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소리가 나는 건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결함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애플의 마감이 좋다? 이 에어팟 프로에서는 정말 헛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비자들을 흙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애플 팬보이, 흔히 말해서 앱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질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질은 정말 좋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럼 그 본질에 집중해야지 이런 왜 부차적인 거에 집착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자, 본질에 집중해라. 그 말은 즉슨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벤츠 차를 샀는데 벤츠 차가 주행은 정말 잘 돼요. 근데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벤츠한테 안 따질 겁니까? 그 벤츠 직원이 이거는 자동차의 본질인 드라이빙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수용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애플 팬보이들의 그 애플에 대한 브랜드 충성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에어팟을 찍어낼 때 몰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에어팟 짭, 이게 보면 에어팟 프로인데 피의 차이가, 이게 영상으로는 정확히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 플라스틱 이음새의 퀄리티가 에어팟 프로가 에어팟 짭보다 더 좋지가 않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32만 9천원이 딱히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듦새 면을 봤을 때는 32만 9천원짜리 제품을 샀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은 분명히 없어요. 진짜 벤츠를 샀는데 문이 삐그덕거리는 그런 기분이 딱 이런 걸까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때 물화일체하지 말고 제품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제작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세대가 바뀌더라도 발전 없이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데도 자꾸 팔아주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도 팔아주네? 이렇게도 팔아줘? 어디까지 팔아주냐 보자 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점점점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 좋은 점은 정말 좋다 라고 빨아주면서 소비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슉!